인천 현대시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밤중에 시작된 불은 점포 55곳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4분의 1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저지른 불이 화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다가 경찰이 증거와 영상을 보여준 뒤에야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강희경 기자입니다. 어떻게 장사를 해요? 장사할 수가 없지. 냉장고고 뭐고 그 음식물이 이거 뭐고 학교고 뭐고 다 탔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동떨어진 3개 지점에서 불이 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40대 남성 A씨가 홀로 시장을 드나드는 장면을 포착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외에도 쓰레기 더미와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생활고를 겪던 80대 어르신이 분신을 시도했는데요.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당일 새벽 2시쯤 연기가 난다는 신고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보니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80대 어르신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15년가량 함께 살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숨진 이후로 홀로 지내던 이 어르신. 8개월간 관리비를 연체했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80대 노인의 생활고는 관련 기관이 까맣게 몰랐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 체납 사실이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발굴 대상 명단과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놓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나 연일 비상입니다. 건조주의보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전국이 바싹 메말라 있어서요. 작은 불씨도 큰 불이 되기 쉬운 요즘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낮 12시 1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헬기 7대와 진화 인력 140여 명이 투입됐고 산림 3만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전남 무안과 충남 공주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모두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앞산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화순, 충북 제천과 충남 부여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차마 전하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소식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은 굶어 죽은 겁니다. 집주인은 60대 남성입니다. 번식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강아지들을 한 마리당 10,000원씩을 받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한평생 번식장에서 이용만 당하다 이곳으로 팔려와 굶어 죽은 강아지들. 끔찍한 희생에 인간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허름한 주택. 폐기물이 쌓여있는 입구를 헤치고 들어가니 철창이 보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개 사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마당과 고무통 안 곳곳에 뼈가 다 드러난 백골 상태 사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끔찍한 현장은 인근 주민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 통에도 사람이 들어갈 만한 통에 가득 쌓여 있어요. 몇 통이에요, 몇 통. 네, 몇 통 있어요. 몇 통 있고 거기 포대 자루에도 있고. 사체들은 이른바 번식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 강아지들로 추정됩니다. 번식장에서 남은 잉여 동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쉽게 학대 현장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굶겨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기쁨, 무엇과도 견질 수가 없죠. 설레고 행복했던 감정은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바닥은 온통 물바다에 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벽지마저 흠뻑 젖은 겁니다. 입주하기도 전에 발생한 하자,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시공사가 원상복구 해줘야 하죠.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시행사, 돈 드릴 테니까 알아서 고치시라고 했답니다. 전문가는 시행사가 내민 합의서에 절대로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양동훈 기자입니다. 주방 다 난리 났네. 현관 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온 순간 이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못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 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가 이 소식에 깜짝 놀라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행사에서 내민 합의서에는 시공비 2,140만 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트월 부분, 가스쿠터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과는 별개로 임의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김 씨 부부는 당연히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구 공사를 왜 입주자에게 떠넘기냐며 항의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문의하자 합의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부 시공업체가 하도록 하세요. 절대 돈 받아서 시공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시공했으면 그다음에 본인 책임이에요. 전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받는 배우 유아인 씨. 그간 여러 작품을 준비해 왔는데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시즌2에서는 이미 하차했고요.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 종말의 바보도,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등도 사실상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작품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캐스팅 전화를 받고 너무나 설레던 그 순간, 감독과 작가, 스태프 모두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순간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은 SNS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한다는 심경을 올리면서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마약이 그래요. 당사자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 지인,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소중했던 순간이 모두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대체 우리 사회 어디까지 이 마수의 손길이 뻗어 있는 걸까요?